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현황을 가진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1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아주 유명한 호수를 보유하고 있어 사계절 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특히 여름철엔 즐거운 레저시설을 이용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영상 속에 표시되는 주택을 확인해보면 상당한 면적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어 텃밭을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에도 좋아 보이고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들의 상태도 너무나 좋은 편이라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거주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오늘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고 정말 거저먹는 가격대로 해당 물건 전부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공짜주택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대폭락한 전원주택들과 아름다운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앞까지 이어진 국유지 정식도로입니다. 영상 속에서 보시는 그대로 상당히 좋은 현황을 보유한 도로가 되며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4m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차를 통해 진입하시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도로를 통해 자차 기준 2분 정도를 이동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가능하고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잔뜩 모인 곳으로는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편의시설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은 석축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방문하더라도 아주 손쉽게 경계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어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도 무척이나 쉬운 편에 대지가 직사각형의 형상이니 상당히 넓은 마당을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아주 특별한 장점으로 보입니다. 앞마당은 관리되지 않아 자풀이 무성한 상태에 현관으로 우편물 통지서 등이 붙어있는 것으로 봐선 현재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입세대 열람서상 등재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모두 대항력이 없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회사에서 주택 소유자분과 임대차 관계를 맺고 직원용 숙소로 활용하시던 곳이라 명도에 관련해선 분쟁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으로 이동해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물건의 대지 면적은 751제곱미터 227.1평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자연보전권역, 제한보호구역, 도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227.1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히 넓은 상태라 볼 수 있고 인접지들과 지대 차이가 심하지 않아 대지를 무엇 하나 빠짐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보이는 내용 그대로 넓은 앞마당을 보유하고 있어 일정 면적을 텃밭으로 활용 또한 가능하고 주택의 뒤편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이라 추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들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있어 상당히 깔끔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주택까진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지 않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해 물건이 소재한 곳으로도 도시가스를 공급 확대할 예정으로 보여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66.73제곱미터 50.4평이고 전부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주택의 면적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면으로 위치한 주택이 본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옆으로 위치한 주택이 별채 공간입니다. 본체의 경우 지하실이 소재하는 단층 주택으로 면적은 98.9제곱미터 29.9평이고 벽돌 구조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체는 건축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보이지만 리모델링은 모두 진행되어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에는 2017년 1월 3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니 본체 건물에 관련해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별채 공간은 경량철 골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67.83제곱미터 20.5평입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7년 1월 3일이고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에 상태가 좋은 편이라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주가 가능해 보이고, 건축물 대장은 A동과 B동으로 나눠져 있어 전부 표시가 되진 않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별채로 사용 중인 공간의 건축물 대장을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택을 확인해 보더라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이 취득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저렴한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본체의 외벽은 벽돌 쌓기 마감에 샤시창으로 이루어져 있고, 별채는 사이딩 판넬 마감에 샤시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식재된 조경수목의 경우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됐으므로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별채 공간의 뒤편을 확인해 보더라도 대지 경계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의 난방은 LPG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난방 설비에 관련해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대지 면적이 넓고 별채가 신축된 지 오래된 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해당 물건 속에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뒤편 영상에서 해당 물건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드릴 예정이니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궁금하시다면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재산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 그리고 확실한 분석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751제곱미터 227.1평이고 자연녹지 지역에 자연보전권역, 제한보호구역, 도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대지 경계를 확인해보면 타인에 의해 침범하지도 않으며 해당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들이 다른 토지를 침범하지도 않아 아무런 분쟁의 여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지 앞으로 위치한 도로의 경우 국유지 정식도로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폭은 기본적으로 3m에서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로 사용에 관련해서도 분쟁의 여지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건물들은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주택이며 A동과 B동으로 나눠져 있고 영상 속에서는 본체와 별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2개로 이루어져 있어 머니옥션에서 본체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고 별채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면 해당 사진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체 공간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체의 면적은 98.9제곱미터 29.9평이고 벽돌 구조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체의 경우 지하층 공간도 보유하고 있으며 외벽의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체 공간의 내부 구조도를 확인해보면 3개의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 주방의 뒤편으로 위치한 공간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이곳에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존재하는 것 같고 상세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하실 내부는 현재 보일러실 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제 본체의 옆으로 위치한 별채 공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채의 면적은 67.83제곱미터 20.5평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경사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를 확인해보면 1개의 방과 주방, 욕실,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채의 주변과 앞마당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의 경우 블럭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진 주택이며 면적은 55제곱미터 16.6평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제시외 건물 기역번의 경우 현재 매각에서는 제외된 상태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의 경우 채무자 겸 전 소유자분의 건물임을 작성했고 조합의 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조합으로 양도하고 조합이 추후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해당 물건을 임의 처분하거나 철거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신 상황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쉽게 풀어보자면 대지 위로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낙찰자가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철거할 수가 없어 낙찰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진다면 채권자는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양도받고 채권자가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낙찰자와 협의 후 넘겨줄 수도 있는 권리를 확정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와 제시외 건물 기억법만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소유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조합에서 해당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취득하지 못한 제시외 건물 기억번에 지료를 청구하시면 되고 해당 건물이 필요하다면 조합과 협의 후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을 비싸게 팔까봐 걱정이신가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합 측에선 철거비와 지료를 아끼기 위해 낙찰자에게 저렴하게 넘길 확률이 높아 보이고 만약 철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옆으로 위치한 별채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를 진행하며 불가피하게 건물에 손상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낙찰자 소유 건물에 손상을 준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채권자는 어찌됐건 건물을 넘겨주고 낙찰가를 높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마당으로 위치한 관정이고 생긴 건 꼭 우물처럼 생겼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시외 건물 기억번을 제외하고는 무엇 하나 빠짐없이 취득이 가능하고 매각 제외 상태의 건물을 제외한 전체 면적은 166.73제곱미터 50.4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본체의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별채는 남향을 바라보며 채광량은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아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좋고 서울까지 접근성도 너무나 좋은 편이지만 주택의 바로 옆으로 축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 큰 단점 중 하나라 생각되고 정말 가깝게 붙어 있어 현장 방문 후 확인은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도 낙찰될 것으로 보여지며 추천드리는 가격과 상세한 내역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모든 내역을 정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가평, 춘천, 홍천, 양평, 광주, 성남, 서울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가평군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서울특별시청까진 자차 기준 1시간 1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시다 주말에 한 번씩 사용하시는 세컨하우스로 취득하셔도 좋고 장기간 거주하실 만한 수도권 인근 주택으로 보셔도 좋아 보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남측으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보이고 있고 주변으로는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합니다. 그러니 자차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고 만약 자차가 없으시더라도 경춘선을 통해 청평역에 하차하신 뒤 집 근처까진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3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대중교통 사정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생활 편의 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한데요. 물론 도심지와 비교하자면 부족하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행정복지센터와 그 위편으로는 오일장과 할인마트가 소재하며 식당과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략 아시겠지만 물건지 주변으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훈련을 할 때는 소음이 예상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보면 영상 속에서 보이는 국도를 통해 이동하시다 마을길로 접어들어오시면 되고 마을로 이어진 도로 환경도 좋은 편에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의 상태도 좋아 자차로 이동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 위치한 곳이고 주변으로 축사들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의 바로 옆으로 상당한 규모의 축사가 위치하고 있으니 꼭 현장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대지 경계가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고 대지 앞으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아주 쉽고 간편한 물건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603,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아리 147-7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3억 5,800만 원이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1억 700만 원 하락한 2억 5천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격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보여지지만 물건지 주변의 큰 단점들로 인해 추가적인 유찰이 진행될 것 같고, 만약 유찰이 진행된다면 현재 표시되는 가격과 동일합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으며 3회차엔 1억 7,500만 원, 4회차엔 1억 2,200만 원, 5회차엔 8,5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2회차와 3회차 사이의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19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에 거래된 내역을 보면 2019년에 전체 2억 원에 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가격대와 비슷하거나 이것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토지의 평당 가격은 68만 원이고 3회차엔 48만 원, 4회차엔 33만 원, 5회차엔 23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평당 가격은 188만 원, 3회차엔 132만 원, 4회차엔 92만 원, 5회차엔 64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체 평당 가격에 관해서도 기재해놨으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227.1평, 본체와 별채의 면적은 50.4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자연보전권역, 제한보호구역, 도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본체는 벽돌조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 지붕, 별채는 경량철 골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모두 2017년 1월 3일로 등재되어 있지만 본체는 더욱 오래전부터 존재하다 리모델링 후 등재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별채는 신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가장 아래편 제시외 건물 기역번 주택을 제외하곤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토지는 2억 2천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진행 중인 최저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주택은 사실상 3천만 원에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축사가 너무 가까워 추가적인 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확인해보면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아리 소재, 연아 1, 2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자연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 빈도를 보아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의 남동측으로 4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통상의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으니 협상을 위한 대상이 명확한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수많은 분들이 전입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기숙사 용도로 계약을 한 것이고 전입되어 있으신 분들 모두 사측의 직원이라 진술했습니다. 모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인수되는 권리가 없고 꾸준히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판단되니 내부는 깔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7년 1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 권리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입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